문을 두드린 건 단지 월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너무 오래 숨겨온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60대 집주인과 40대 총각. 서로 다른 삶, 다른 시간, 다른 이유로 버텨온 두 사람. 하지만 단 한 번의 침묵, 단 한 번의 시선이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일까요? 도피일까요? 늦어서 더 조심스러운 마음, 그래서 더 뜨거운 선택. 지금부터 그날 밤과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황혼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리듬이었다. 60대의 집주인인 그녀는 월세 독촉이라는 명분을 가슴에 안고 그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40대 총각의 방 안에서 흘러나온 공기는 낯설게 따뜻했고 그 온기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그 짧은 순간 말보다 먼저 무언의 감정이 흘렀다. 그녀는 그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건네던 세입자, 조용하고 단정한 남자. 하지만 방 안으로 한 발 들어서는 순간 그녀가 알던 모습은 어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리된 책장, 창가에 놓인 오래된 화분,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멈칫하며 보여준 눈빛. 그 눈빛에는 사과도, 변명도 아닌 어떤 깊은 고요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월세 이야기는 입술 끝에서 맴돌기만 했다. 대신 침묵이 방 안을 채웠고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두 사람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는 잠시 의자에 손을 짚었다. 다리가 풀린 건 육체적인 이유만은 아니었다. 젊은 날에 묻어두었던 감정, 다시는 느끼지 않을 거라 믿었던 설렘이 갑작스럽게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부축하려다 손을 멈췄고 그 짧은 망설임이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왜 아직 혼자인 걸까? 그녀는 왜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서로에게 던지지 못한 질문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사회적 시선, 나이의 간극,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벽 너머로 흐르는 것은 분명했다.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쉽게 허락되지 않는 감정.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선명한 끌림이었다. 창밖에서는 오후의 빛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그 빛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해진 방 안에서 오래 있고 지냈던 자신을 마주했다. 집주인도 어른도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빛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월세 독촉에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노후의 지혜와 황혼에 피어나는 감정의 진실이 담겨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사라진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만남은 조용하지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언제까지 마음을 접어두어야 하는가? 책임과 체면 뒤에 숨겨진 진짜 욕망은 어디로 가는가?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혹은 늦게 찾아온 답일 수도 있다. 그녀는 결국 의자에 앉았다. 아니, 주저앉았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다리는 힘을 잃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그는 물 한 컵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한마디에 담긴 온기와 존중이 그녀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 문을 나서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까? 아니면 이 방 안에서 시작된 감정이 두 사람의 남은 시간을 바꾸게 될까? 대답은 아직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같은 공기를 마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 불확실함 속에서
이야기는 가장 뜨거운 지점에 다다른다. 그리고 당신은 그 다음 장면을 기다리며 숨을 고르게 될 것이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른 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컵에 담긴 물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그의 손끝에서 그대로 전해졌다. 그녀는 그 물을 받지 않은 채 잠시 그를 올려다보았다. 가까운 거리였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결이 공기의 결을 바꾸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말 대신 그 작은 움직임이 먼저 나왔다. 의자에 앉은 그녀의 무릎 위로 손이 가지런히 놓였다. 젊었을 적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침묵이 지금은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맞은편에 서 있다가 그녀가 불편해할까 봐 한 발 물러섰다. 그 배려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듯한 순간이었다. 월세는 그녀가 입을 열다 말았다. 그 말이 이 방의 온도를 깨뜨릴까 두려운 듯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웃었다. 미안함이 담긴 웃음이었지만 그 속에는 설명하지 못한 삶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녀는 그 웃음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알고 싶어진 것이 돈의 사정이 아니라 그의 하루와 밤, 그리고 혼자 견뎌왔을 시간들이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더 열었다. 빛이 방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바닥에 겹치게 만들었다. 그 겹침이 우연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그 그림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며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눈 속에서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멈췄다. 이번에는 그가 손을 내밀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허공에서 멈춘 손이었다. 닿아도 되고 닿지 않아도 되는 거리? 선택은 그녀에게 남겨져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손바닥이 아닌 손목. 그 작은 접촉이 두 사람의 심장을 동시에 울렸다. 그는 숨을 삼켰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게 옳은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스쳐 지나갔다. 나이, 관계, 앞으로의 시간.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은 그의 체온 앞에서 잠시 힘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바로 놓았다.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그 절제가 오히려 더 큰 불을 지폈다. 그녀는 그가 물러선 자리를 바라보며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차라도 한 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이라 부르기엔 작은 공간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마저도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곳은 그의 세계였다. 혼자 살아온 흔적들, 말없이 쌓인 시간들. 그 속에 자신이 잠시 발을 들였다는 사실이 묘하게 가슴을 뜨겁게 했다. 그가 찻잔을 건네며 다시 마주 앉았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더 무겁고 더 깊었다. 그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다. 이런 감정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놀람과 안도가 동시에 스쳤다. 그녀만 느낀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그에게도 닿은 것이다. 저도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말 뒤에 이어지지 않은 수많은 문장들이 방 안에 흩어졌다. 왜 지금인지, 왜 당신인지. 하지만 그 질문들은 아직 꺼내기엔 너무 뜨거웠다. 대신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그의 손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잡지 않았다. 다만 그 손이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 작은 움직임에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밖에서는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었다. 어둠이 서서히 창문을 채우며 방 안의 빛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곧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붙잡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 역시 쉽게 돌아서지 못할 것이다. 이 미완의 감정,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끌림이 두 사람을 같은 자리에 묶어두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눈빛이었다. 문 앞에서 그녀가 잠시 멈췄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지만 열지 않았다. 그 사이의 짧은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 문이 열리기 전까지 그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닫지 않았다. 닫을 수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 방 안에 흐르는 공기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벗은 채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에서 느껴지는 온도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가 남긴 그 짧은 숨소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차 한 잔 드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조심스러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못했다. 입술이 말보다 느렸기 때문이다.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다. 그 사이 그는 방 안을 훑어보았다. 40대 남자의 방, 정리되지 않은 책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하나,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공간 같았다. 그녀가 컵을 들고 돌아왔을 때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에 머물렀다. 컵을 쥔 손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녀도 그걸 느꼈는지 컵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른다. 요즘 많이 힘드셨죠? 그녀의 말은 월세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그걸 바로 알아챘다. 제가 말을 고치며 그는 작게 웃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리는 걸 느끼면서 그녀 역시 혼자였다. 사람들 앞에서는 단단한 집주인, 현실적인 어른. 하지만 밤이 되면 집안의 소음이 너무 커져서 잠들기 힘든 사람. 그들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편해서 문제였다. 그가 컵을 집으려다 손을 멈췄다. 그녀의 손과 거의 닿을 뻔했기 때문이다. 불과 몇 센티미터.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거두었고 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닿지도 않은 일에 대한 사과였다. 아니에요.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제가 예민한 거죠. 예민한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그도 마주 앉았지만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지 않았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도록 혹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사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말을 꺼내는데 오래 걸렸다.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요즘은 이상한 말이 더 솔직한 것 같아서요. 그녀는 그 말에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 생각보다 위험했다. 너무 조용하게 사람을 끌어당겼다. 요즘 제 다리가 자주 풀려요. 그녀가 말했다.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그녀에게 고정했다. 그 시선이 말보다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 앞에 서면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괜히 중심을 잃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문 앞에서 주저앉았던 순간
그의 손이 소파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 쪽으로, 그러나 닿지 않게. 그 거리에서 멈췄다. 그럴 땐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눈가가 조금 젖었다. 문제는요, 그녀가 말했다. 멈추면 더 느껴져서요. 그 말이 방 안에 남았다. 둘 다 그 의미를 이해했지만 누구도 해석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둘의 시선이 겹쳤다. 너무 가까웠다. 숨결이 닿을 거리.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멈췄다. 그 순간 둘 다 알았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원해서 멈추고 있다는 걸. 오늘은 그녀가 말했다. 여기까지만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망은 없었다. 대신 깊은 이해가 있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다. 문이 닫혔다. 이번에는 완전히. 그녀는 문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문이 닫힌 뒤에도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등 뒤에 나무결이 체온을 흡수하는 동안 심장은 여전히 방금 전의 리듬을 붙잡고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더 숨가쁘게 했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의 목소리가 들렸고 다시 뜨면 그의 손이 떠올랐다. 닿지 않았던 손, 그 거리야말로 가장 위험한 기억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그녀는 일부러 그 건물 앞을 지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몸은 마음보다 솔직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멈췄을 때 이미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문 너머의 소리, 아주 작은 움직임. 그 역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만의 착각일까? 문이 열렸을 때 둘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놀람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여기까지 온 마음을.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지난번보다 단단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망설임 없이 그 선택 하나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방 안의 공기는 눅눅했고 그 눅눅함이 감정을 더 짙게 만들었다. 비 오는 날은 그가 말했다가 말을 멈췄다. 사람을 솔직하게 만들죠. 그녀가 대신 이어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소파에 앉았지만 지난번보다 훨씬 가까웠다. 팔꿈치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이번에는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 제가 왜 아직 혼자인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눈빛은 조심하라는 부탁이기도 했다. 사실 누군가를 한번 놓치고 나서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는 제대로 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소파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의 쪽으로. 그러나 여전히 닿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인 게 편해졌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는 웃지 않았다. 이번에는 웃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젊은 날의 선택들, 미뤄둔 감정들,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믿어버린 시간. 저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를 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동정도 위로도 없었다.
그저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확인만 있었다.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더 깊었고 더 위험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비가 흐르는 유리를 바라보며 손바닥을 살짝 대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적셨다. 지금 이 순간이 그녀가 말했다.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는 천천히 그녀의 뒤로 다가왔다. 그러나 닿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 뒤, 숨이 스칠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멈췄다. 저도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그래서 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돌아섰다. 둘의 얼굴은 너무 가까웠다. 눈을 내리깔면 입술이 닿을 거리. 하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비 소리도 시계 소리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남은 건 숨과 심장 박동뿐이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의 가슴께에서 멈췄다. 옷 위로 전해지는 체온.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벅찼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손목을 감쌌다. 잡아당기지 않았다.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거기 있다는 확인.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가 말했다. 말끝을 흐렸다. 알아요. 그녀가 바로 답했다. 그래서 멈추고 싶지 않은 거죠. 그의 숨이 깊어졌다. 그녀의 심장도 같은 속도로 뛰었다.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마가 닿았다. 입술은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접촉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감각이 더 또렷해졌다. 그의 숨, 그의 온기, 그리고 그가 참고 있다는 사실. 지금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마를 뗄 수도, 더 다가갈 수도 없었다. 그렇게 둘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폭발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불은 붙어 있었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창밖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유리 위를 타고 흐르며 방 안의 빛을 부드럽게 번지게 만들었다. 작은 원룸은 평소보다 더 좁아 보였고 그 좁음이 오히려 둘의 숨결을 한 곳으로 모아놓는 듯했다. 그는 불을 하나 더 켜지 않았다. 어둠과 빛의 경계가 이 밤에 더 어울린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손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끝에 남아있는 떨림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방금 전 이마가 닿았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되감기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다. 어깨가 닿았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닿는 순간 그녀의 숨이 길어졌다. 그 숨이 그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비가 그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네, 그녀가 대신 말했다. 오늘은 계속 올 것 같아요. 그 말은 날씨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둘 다 그걸 알았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손바닥을 펴지도 주먹을 쥐지도 않은 채 그녀의 시선이 그 손에 머물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올렸다. 겹친 손,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하지만 체온이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숨이 그의 손등에 닿았다. 따뜻했다. 그는 그 온기에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밤을, 이 감각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처음으로 묻는 질문이었다. 허락을 구하는 목소리.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확실한 대답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도 마주 보았다. 눈과 눈이 맞닿는 순간 둘의 세계는 더 작아졌다. 숨소리, 심장소리, 빗소리만 남았다.
그녀가 먼저 고개를 기울였다. 아주 조금. 그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 역시 고개를 숙였다. 입술은 닿지 않았다. 대신 숨이 닿았다. 그의 숨이 그녀의 숨으로 녹아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지금 그녀가 속삭였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다시 대었다. 이마에서 관자, 관자에서 뺨으로. 아주 느리게,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이 그의 셔츠를 살짝 움켜쥐었다. 잡아당기지 않았다. 그저 놓치지 않겠다는 표시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완전히 맞닿았다. 피부 위로 전해지는 체온이 말보다 많은 것을 전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며 몸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기대왔다. 그는 그녀를 안았다. 꽉 끌어안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단단했다. 피부와 피부 사이에는 옷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장애가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를 더 또렷하게 느끼게 하는 층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숨이 그의 목에 닿았다. 느리고 깊었다. 그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움직임은 작았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함께 있다는 것,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의 리듬을 만들었다. 그 리듬에 맞춰 둘의 호흡도 점점 같아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을 떴다. 그의 눈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안도와 용기가 함께 담겨 있었다. 오래 참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저도요,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이끌었다. 소파에서 일어나 방 안의 더 조용한 곳으로. 발걸음은 느렸고 조심스러웠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 밤을 지나치고 싶지 않았다. 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의 머리칼에 얼굴을 묻었다. 향이 났다. 익숙하지 않지만 오래 기억될 향 말은 사라졌다. 대신 몸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천천히 따라 내려갔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에 그동안 참아온 시간들이 섞여 나왔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댔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단단했다. 이 소리, 그녀가 말했다. 괜히 안심돼요. 그는 웃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이 그의 품에 자연스럽게 맞춰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둘은 시간을 느끼지 못했다. 이 밤은 서두르지 않았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에게 기대어 숨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의 숨이 그의 숨으로 완전히 섞였을 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바로 놓아버린다는 느낌이구나.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밤이 지나도 이 감각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침은 조용히 찾아왔다. 비는 그쳤고 창밖의 공기는 전날보다 가벼워 보였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그렇지 않았다. 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며 벽에 야른 선을 그었다. 그 선 위로 먼지가 떠다녔다. 그녀는 눈을 떴다. 잠에서 깬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깨어난 느낌이었다. 몸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다. 밤은 분명 지나갔고 무언가를 나눈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무엇을 나눴는지 정확히 이름 붙일 수는 없었다.
그는 부엌에 있었다.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아침의 소리. 그래서 더 낯설었다. 잠은 괜찮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제보다 멀게 느껴졌다.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간단했지만 마음은 간단하지 않았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생각 속에 따로 서 있었다. 밤에는 서로에게 기대며 숨을 맞췄지만 아침에는 각자의 질문을 꺼내 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물을 건넸다. 손이 스쳤다.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그 접촉이 의미를 갖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밤새 흐르던 빗물 자국이 유리에 남아 있었다. 손바닥으로 그 흔적을 따라 그렸다. 지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햇빛에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어제 그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자신도 몰랐다. 어제는 어제예요, 그녀가 말했다. 단정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숨어 있었다. 그렇다고 오늘이 아무 일도 아닌 건 아니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어제는 지나갔지만 어제의 감정은 남아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이번 침묵은 밤의 침묵과 달랐다. 밤의 침묵이 서로를 끌어당겼다면 아침의 침묵은 각자를 분리해 놓았다. 그녀는 가방을 챙겼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머뭇거리지도 않게. 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가 입을 열었다. 혹시 부담이 됐다면 부담은 아니에요. 그녀가 바로 끊었다.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은 듯 했다. 다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그 말이 거절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동시에 약속도 아니라는 것도.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멈췄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다. 열기 전에 숨을 고른다. 이건 그녀가 말했다. 도피는 아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문이 닫혔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방 안에 오래 남았다. 그는 의자에 앉았다. 어제의 밤과 오늘의 아침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컵에 남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아니라 마음이 마르는 기분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예상치 못한 소리였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누나였다. 갑작스러운 방문. 손에는 과일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른데 누나가 말했다. 어제 전화 안 받길래.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방 안을 스쳐 지나가는 누나의 시선이 아직 남아있는 온기를 느끼는 듯 했다. 누구 왔다 갔어? 누나가 물었다. 가볍게 던진 질문이었다. 집주인분이. 그가 대답했다. 거짓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부도 아니었다.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창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집. 요즘 공기가 좀 다르네. 그 말이 그를 찔렀다. 어제의 밤이 흔적을 남겼다는 증거처럼 들렸다. 한편 그녀는 계단을 내려오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햇빛이 눈부셨다. 현실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꿈 같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 옛 친구였다. 잘 지내? 친구의 목소리는 익숙했다. 응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제 조금 특별한 밤이었어. 좋은 쪽으로. 친구가 웃으며 물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더 복잡해 통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어제의 밤이 도피였다면 이렇게 무겁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이었다면 이렇게 조심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와의 연결은 이전보다 깊어졌다. 그는 누나를 배웅하고 돌아와 방 안에 혼자 섰다. 어제 그녀가 서 있던 자리, 앉았던 소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제자리가 아닌 느낌이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메시지를 썼다가 지웠다. 다시 썼다가 또 지웠다. 결국 보내지 않았다. 아직은 기다리는 게 맞다고 느꼈다. 그녀 역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멈춰섰다. 그의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맴돌았다. 누르지 않았다. 둘은 같은 아침을 다른 공간에서 보내고 있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다. 그러나 시작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조심스럽다. 아침은 그렇게 지나갔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아는 채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둘의 연결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아침 이후 며칠은 조용히 흘렀다.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일부러 피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벌이 아니라 생각을 고르는 시간에 가까웠다. 말을 얹으면 쉽게 흐려질 감정이 있었고 그래서 둘은 조금 더 천천히 걷기로 했다. 그녀는 건물 앞 화단을 손질했다. 흙을 고르고 말라있던 잎을 정리했다. 손끝에 묻은 흙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그가 창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그녀는 모르는 척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초조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날 오후,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문이 열리자 둘은 동시에 숨을 고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같은 문장 앞에서 같은 쉼표를 찍은 사람들처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네, 그의 대답도 짧고 단정했다. 방 안의 공기는 익숙해졌지만 감정은 여전히 새로웠다. 둘은 마주 앉지 않았다. 같은 방향으로 창을 바라보며 나란히 섰다. 함께 서 있는 선택이 오늘의 대화에 더 어울린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날 밤을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정리하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리라는 말이 이별이 아니라는 걸 왠지 알 수 있었다. 도피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답도 아니었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서 가볍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움직임이 대화의 속도를 알려주는 것 같았다. 나이가 들면 그녀가 말을 이었다. 선택이 줄어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선택의 무게가 커지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결심이 서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래서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웃었다. 크지 않은 웃음. 오래 참고 나서야 나오는 웃음이었다. 함께 가보자고 말하려고요, 그녀가 말했다. 서두르지 말고 숨길 것 없이 필요하면 멈추고 필요하면 돌아보고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 떨림을 숨기지 않았다. 저는 그가 말을 시작했다. 그 말이 오래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속도를 원하고 있었다. 둘은 소파에 앉았다. 이번에는 마주 보았다. 거리는 가깝지 않았지만 멀지도 않았다. 서로의 선택이 보이는 거리였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녀가 말했다. 질문이라기보다 현실에 대한 인정에 가까웠다. 말하겠죠.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건 우리가니까요. 그 말이 그녀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다. 그는 일어나 물을 따랐다. 2컵을 나란히 놓았다. 그 사소한 장면이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다. 함께 마시는 물, 함께 지나갈 시간의 예고처럼. 해가 기울었다. 방 안의 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창가에 섰고 그는 뒤에 섰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괜찮다면 그가 말했다. 오늘은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없이 그는 천천히 그녀의 이마에 입술을 얹었다. 닿는 순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접촉은 분명했다. 요란하지 않은 약속.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의 체온이 이마를 지나 마음으로 내려왔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등 위에 놓였다. 잡지 않았다. 그러나 놓지도 않았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어깨가 닿았다. 수미 같은 리듬이 되었다. 이렇게 그녀가 말했다. 느리게 가는 게 좋아요? 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 짧음이 진심을 더 선명하게 했다. 밤이 왔다. 불을 밝히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윤곽은 충분히 보였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또렷해졌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아무 일이 둘에게는 충분했다. 며칠 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맞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돌아갈 자리에 서로의 이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말했다. 오늘 저녁에 산책할까요? 그는 웃었다. 네, 비가 와도 그녀도 웃었다. 비가 와도 괜찮다는 말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끝이 아니었다. 문 너머로 이어지는 길이 분명히 보였다. 그날 밤 그녀는 향수를 뿌리지 않았다. 굳이 남길 필요가 없었다. 이미 기억은 서로의 마음에 남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사랑은 소리내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서로의 이마에 잠시 머무는 온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평온을 선택했다. 뜨겁지 않아서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조용해서 깊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는 큰 소리로 끝나지 않는다. 대신 아주 작은 숨으로 이어진다. 서로의 곁에서 같은 속도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떤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당신의 밤에도 이 감정이 조용히 닿기를 바라며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